2004년 나는 아베 신조 총리와 처음으로 만났다. 그 후 일본의 공동여당 자민당과 공명당 간사장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아베 신조는 자민당의 간사장으로서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로 주목받는 정치인으로 나타났다. 8월 31일 노무현 대통령과의 만남을 거친 아베 신조는 9월 1일 나를 만나기 위해 서울 염창동 당사를 찾았다. 당시 강한 우파 색채를 가진 몇몇 일본 역사 교과서가 양국 간의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었다. 내가 표명한 바에 따르면 역사 교과서 문제는 양국 간의 해결이 필요한 중대한 문제로 미래 세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대해 아베 간사장은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검정 교과서를 합리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겠다고 응답했다. 2006년 3월 나는 일본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때 아베 신조는 관방장관으로서 나를 친절히 맞아줬다. 한일 관계에 대한 나의 생각을 공유하며 생각이 서로 비슷하다. 우리는 호흡이 잘 맞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해 5월 20일 서울 신촌에서의 지방선거 유세 중 커터칼 테러를 당했을 때 아베 관방장관은 편지와 함께 고베산 쇠고기, 고급 과자 등을 보내주며 나의 회복을 기원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된 이후 나와 아베 총리의 관계는 어긋나기 시작했다. 특히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큰 장애물로 작용했다. 나는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아베 총리는 호응하지 않고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국가 차원의 사과와 보상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고 이에 대한 안타까운 감정이 나를 휩쓸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국제 무대에서는 항상 신사로서의 자세를 유지했다. 나와의 관계가 어긋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웃는 얼굴로 반갑게 인사하며 매너를 잃지 않았다. 어느 국제회의에서는 일본의 노래가 나와 웃음을 자아내며 저게 일본의 음식 이름이라 노래 제목이 되니까 조금 이상하네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2014년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 때 나는 처음으로 아베 총리와 국제회의 석상에서 마주쳤다. 아베 총리가 한국어로 나에게 인사를 건네자 나는 고개를 돌리면서 외면한 듯한 사진이 공개되었다. 이 사건은 내가 아베 총리를 무안하게 만든 것으로 오해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헤이그에 도착하기 전 청와대에서는 7시간 가까이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진행했고 중국 측과의 회의로 시간이 조율되지 않아 도착한 날 저녁에는 한중 정상회담을 즉시 개최해야 했다. 지쳐있는 상태에서 회담을 마친 후 몸살에 시달렸다. 주사를 맞았지만 컨디션은 나빴다.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중재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기로 했다. 몸 상태가 어떻든 나는 참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몸이 힘없이 떨리는 상태에서 의자 오른편에 가방을 내려놓으려는데 왼편에서 수문이다라는 말이 들린 것 같았다. 그러나 회담이 시작되려고 하는 시점에서 되묻기 어려웠다. 나중에야 아베 총리가 반갑습니다라고 한국어로 인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때 아베 총리가 무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음을 알게 되어 아베 총리가 무안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 아베 총리와 함께 식사를 하자는 제안을 전하려 했지만 그 순간이 아니어서 일정이 끝나버렸다. 아베 총리를 고의로 무시하거나 무안하게 만든 것은 결코 아니었다. 위안부 합의 이후 나와 아베 총리의 관계는 처음에는 우여곡절과 어려움이 많았다. 처음에는 양자 회담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 임기 절반이 지날 동안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러나 2015년 말 위안부 합의를 통해 우리 간의 신뢰가 쌓이기 시작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가졌으며 국제 무대에서 대북 제재를 논의할 때 아베 총리는 우리와의 협력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낙국된 일본인들의 송환 문제에 대해 수시로 도움을 요청하면서 대한국 간의 협력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아베 총리가 위안부 합의 당시 어려운 결정을 내리며 한일 관계에 새로운 출발을 약속한 것은 큰 의미가 있었다. 이에 대한 역행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지키려는 노력을 나는 높게 평가했다. 이로 인해 나 또한 국제 무대에서 일본을 비판하지 않게 되었다. 일본에서 받은 엄청난 비난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는 변명이나 입장 변경 없이 한일 양국을 위해 합의를 잘 이행하자고 노력한 데 대해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 결과로 나 역시 국제사회에서의 일본 비판을 중단하게 되었다. 아베 총리와 나는 위안부 합의 이후 약속을 지켰다. 언론에서 나의 결정에 대한 비난이 나오기도 했지만 한국 측이 합의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에 대해 일본 대사가 한국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 말 하지 말라라고 응전한 일화도 있었다. 이는 양국 간의 높은 신뢰 관계로 인해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한다. 내 대통령 임기 동안 일본을 방문하지 못했지만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내게 방위를 기대하는 표정을 보였다. 위안부 합의가 잘 처리된다면 가볍게 일본을 방문할 생각이었고 북한의 4차 핵실험 시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서도 양국 간의 신뢰를 느낄 수 있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2016년 10월 국내 전국의 어수선함으로 한중일 회담이 취소되고 내 이듬해에는 탄핵으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났다. 만약 나의 퇴진이 없었다면 한일 양국이 손을 잡고 발전할 수 있는 시기에 올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2022년 7월 아베 총리의 불의의 피습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위안부 합의 당시의 고난한 결정과 컵컵할 테러 당시 아베 총리가 보내준 따뜻한 마음이 떠오른다. 아베 총리와 유족인 아키에 여사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지금은 여건이 맞지 않아 직접 편지를 보내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유족을 만나 말을 전하고 싶다.